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장관 후보자 임명 사태에 대해서 많은 국민의 분노와 실망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 도대체 국민을 뭘로 보길래 이런 식의 인사를 던져놓고 마음대로 하는가? 대통령이 막가파로 완전히 마음을 굳힌 것 아닌가?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했습니다. 민주화 투쟁을 외치는 이른바 양김 정치 세력이 최초로 권력을 잡은 것입니다. 3년이 지나고 1996년 김영삼 대통령의 문고리 권력, 대통령 집무실 옆에서 근무하는 부속 실장이 17개의 기업으로부터 27억 원을 받은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는 돈봉투를 챙기기 위해서 하루에 점심을 2번, 3번 먹었습니다. 많은 정권에서 이 부정 스캔들이 터지지만 그 성격이 너무나 수준이 낮아서 유력 언론의 사설에 천격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습니다. 천격, 천박한 품격. 저는 문재인 정권을 천격 정권이라고 칭합니다. 제가 오늘 그 인사폭력의 5가지 추한 장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번, 느슨하게 마음대로 살아온 후보자. 김현철 통일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말했듯이 대부분의 후보자들은 자신이 장관 후보에 임명될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법을 어겨가면서 도덕을 난도질하면서 이중적인 생활, 느슨하게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인간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7개의 그 인사 배제 기준 중에서 한두 개 정도는 많은 사람들이 걸칠 겁니다. 아니면 어쩌면 더 걸치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나 대개 장관 후보로 임명되는 사람들은 고위공직을 오랫동안 맡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그래도 지도자급으로 성장한 인사들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내가 언젠가는 장관 후보가 된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더라도 그 집단 내에서 리더로 자리 잡기 위해서 세상 평판이 두려우니까 나름대로 몸가짐을 조심하고 법과 도덕을 지키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문재인 대통령의 선구안에 걸린 이런 후보자들은 굳이 그런 사람들은 다 빼놓고 느슨하게 마음대로 법과 도덕 사이를 휘젓고 다니면서 살아온 사람들만 골랐습니다. 2번째, 장관 감투 앞에서 인생 성형. 자, 자신이 그렇게 살았으면 내가 장관 후보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그런 식으로 살았으면 장관 후보 자리 제안을 거절해야 됩니다. 왜냐? 청문회나 검증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재인의 후보자들은 참으로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청문회를 앞두고 내 인생을 성형수술하면 된다. 대충 고쳐서 얘기하고 그리고 청문회 하루만 버티면 하루의 모욕만 참으면 나는 장관이라고 하는 가문의 영광을 안게 된다. 이런 단편적이고 낮은 수준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문재인의 후보자들입니다. 인생 성형. 김현철 통일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천안함이라든가 금강산 관광객 피살 같은 문제에 관해서 외교안보 통일을 다루는 지식인이라면 아주 중요한 가치 기준이 되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 쉽게 말을 바꿔버립니다. 내 뜻은 그게 아니었다. 내 취지는 다른 것이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자기 얼굴을 성형을 해버립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청문회를 앞두고 아파트 한 채를 그저 딸에게 증여를 하고 자기 자신은 월세로 사는 일을 선택을 했습니다. 많은 서민과 젊은이들에게는 그런 아파트가 아니라 아주 소형의 아파트라도, 작은 소형의 아파트라도 하나 구입을 하는 것이 평생의 과업이요 정말이지 지난한 일인데, 그저 청문회를 앞두고 아니 무슨 양복 하나 사주는 것처럼, 백화점에 데리고 와서 옷 하나 사주는 것처럼 아파트를 딸에게 주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는 월세로 삽니다. 인생 성형. 박양우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 발표 하루 전에 6,500만 원 증여세를 냈습니다. 20대와 30대 딸에게 4억 원 정도를 준 돈에 관한 증여세 6,500만 원을 하루에 뚝딱 임명 발표 하루 전에 내버립니다. 6,500만 원이면 이 땅의 많은 서민들과 젊은이들이 끼니를 아껴가면서, 주말에 영화 한 편 보는 것도 아껴가면서, 그리고 그렇게 모아야 수년이 걸리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인생 성형을 해버립니다. 3번, 마구잡이로 임명하는 정권. 틀림없이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가지고 있는 인재풀에는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런 법과 도덕적인 측면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어느 정도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5천만 인구가 있으며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고, 있는 것이라고는 인적자원, 풍부한 인적자원, 이것을 내세우는 나라에서 외국에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얼마이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학교를 졸업했습니까? 그런 인재풀에서 대충 청와대 검증 과정에서 저런 문제들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마구잡이로 이 정권은 임명을 합니다. 오히려 후보자들과 짜고, 이 세금은 이 임명되기 전에 세금은 이렇게 처리하자, 이러이러한 것은 말을 바꾸자, 청문회에서 잘 대처하라, 이런 식으로 짝짝꿍 해가면서 마구잡이로 임명을 합니다. 좋은 사람들 놔두고. 왜냐? 자신들의 코드에 더 맞는 사람들, 자신들의 문재인 정권이라고 하는 우물 속에서 쏙닥거리면서 쉽게 살아갈 수 있는 장관들, 이런 사람들을 임명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김현철 통일장관 후보자,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박영선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후보자, 이런 사람들. 4번, 여론이 들끓어도 임명을 강행합니다. 청문회와 언론의 검증,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이지 검증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1차적으로 후보자가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 이런 걸로 인해서 선택이 된 다음에 중요한 것은 청문회에서 그가 임하는 태도입니다. 그가 날카로운 국회의원들의 추궁에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 어느 정도의 품격과 인격과 능력을 보여주느냐.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어떤 장관뿐만 아니라, 장관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나라의 국무회의를 구성을 하는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장관에게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 문재인 청와대가 얘기하는 전문성,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에게 인격의 사표가 되는, 표상이 되는 국무위원으로서의, 대한민국이라는 세계 10위 경제대국의 국무위원에 어울리는 인격을 갖췄느냐, 이런 점이 충분하게 고려가 돼야 되는데, 이 문재인 정권은 우물안 개구리의 시각으로 이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것, 인격과 국민과 나라의 품격을 연결시키는 이런 측면을 완전히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그저 마구잡이로 약간의 전문성만 있으면
자기 자신들의 코드와 맞는 이른바 문재인 사람, 문재인 정권 사람을 임명을 하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국민을 대개돼지로 하는 취급하는 천격. 대통령이 장관 후보를 임명을 해서 국회 청문회에 내놓는 것은 국민이라는 고객에게 식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한번 드셔보시지요. 그런데 국민이 테이블 위에서 이 음식을 보니까 재료도 낡았고 조미료도 형편없으며 조리법도 아주 정말이지 질이 낮은 이런 음식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그것을 거부하는데 마구잡이로 테이블 위에 내던지고 가버립니다. 주방장이. 국민을 개돼지로 하는 것이죠. 개와 돼지에게 아무 음식이나 던져주는 것과 똑같이 너희들은 개돼지니까 아무거나 먹어라. 내가 주는 것을 먹어라.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박한 천격의 주방장입니다. 감사합니다.